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메타버스 강의를 진행하게 될 플라브 코퍼레이션의 공동대표이자 CPO 박상욱입니다. 저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기존 스노우와 네이버 Z라는 회사에서 제페토와 관련된 서비스 기획을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 이제 다양한 기업의 출강을 다니면서 메타버스 관련된 인사이트 및 자문 활동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알아야 하기 전에 이제 Z세대의 생활 패턴, 그리고 왜 Z세대와 메타버스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제 알아볼 예정인데요. 이 두 개의 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접하던 인터넷의 모습인데요. 인터넷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이제 평면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즐겨 쓰는 네이버, 구글, 싸이월드, 이 모든 서비스들, 인터넷 서비스들이 대체로 이제 평면화된 공간에서 이제 존재했었는데요.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폰에 이런 서비스들이 들어가서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풀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의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다가오게 되면서 하나의 축이 새로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축은 기존의 평면적인 영역들을 이제 하나의 입체적인 공간으로 이제 바꿔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이 처음 접하는 인터넷의 모습은 지금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서비스 같이 3D와 입체감이 이제 조성이 된 그 입체적인 공간이 거의 메인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메타버스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저는 커뮤니티가 하나의 세계, 즉 유니버스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하나의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의 학교, 하나의 회사, 이런 전반적인 폐쇄적인 커뮤니티 한 곳에 이제 묶여 있었는데 IT 인프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저희가 보다 더 다양한 커뮤니티에 소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커뮤니티들이 하나씩 결합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이제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데요. 세계관을 이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스토리와 역사, 커뮤니티 규칙, 그리고 이제 이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 정도만 있어도 사실 충분히 하나의 세계를 다양한 사람들끼리 교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실과 가상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런 영역들을 지금 또 다른 가상의 지구라고 하고 디지털 세계 속의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의 중추 역할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용어적인 정의를 이제 내렸을 때 가상 초월 세계 우주의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이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이제 3차원 가상 세계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저희가 하나의 가상 세계 안에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공간들을 포탈 넘나들듯이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메타버스적인 용어가 이제 등장하기 전에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나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역사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변곡점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도에 전화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요. 2010년대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누구나 이제 인터넷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30년에는 VR 디바이스나 AR 글래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에 이제 접속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라는 팬데믹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런 요소들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일찍 앞당겨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흐름은 Z세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굉장히 약간 다른 성향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를 가볍게 이제 구분을 드리자면, 우선은 Z세대의 경우에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가상과 현실에 대한 구분 개념이 거의 없다 봐도 이제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안과 이제 개인정보에 굉장히 민감해하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도 충분히 그 본인의 개인정보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교류를 할 수 있을지 그 기회를 이제 엿보는가 한편 그 확실한 의사피력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의사피력이라 함에 있어선 내가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면은 그 브랜드를 이제 집중적으로 그 브랜드만 이제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플렉스라는 문화도 굉장히 약간 큰 화두가 되었죠. 그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 입는 약간 그런 문화를 보면서 나의 개성을 최대한 표출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이제 같이 성장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유행에 맞춰가거나 아니면 뭐 개인정보 이슈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 정책이나 그 개인의 그 활동 방향성이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이 좀 Z세대와의 차이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와 Z세대 어떻게 이제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이들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세대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베이스로 이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고 오프라인 환경이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디지털 공간은 굉장히 부수적인 요인이었는데, Z세대의 경우에는 이런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구분을 사실 그렇게 크게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 안에서 라이브 쇼핑 커머스를 이제 활용해서 쇼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친구들을 사귄다고 해도 오프라인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친구들을 이제 사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만의 이제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이 생기면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키워드들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전체적인 키워드들을 보시면은 우선 굉장히 그 비디오 중심적인 세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투자나 은행 같은 것도 간편하고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챌린저 뱅크 같은 형태의 서비스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치공유나 예전의 역사, 뉴트로 같은 트렌드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잘 풀려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런 그 서비스를 사용해 볼 의지가 있는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세대를 메타버스 네이티브 세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 가지의 키워드를 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고, 두 번째는 기술의 고도화, 세 번째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 때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모든 인간관계가 비대면이 되어버렸고 수업 역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사실 친구들을 오프라인 공간에서 그 만나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낮은 기회를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서 뭐 5G 기술도 가시화가 되었고 VR이나 AR 기술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그러고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 역시 같이 함께 발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가상세계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통신 기술로 비디오 채팅을 해도 사실 전혀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특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이제 기계와의 소통이 익숙하고 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익숙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네이버에서 만든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만 사용해도 사실 충분히 외국인끼리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게 지금 세대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시각적 자극을 굉장히 좇는 세대인데, 이 세대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 매체를 보고 검색한다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짧고 명확하고 그리고 시각적인 자극이 되기 때문에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는 이제 3D 입체적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네이티브 세대에게 이제 메타버스란 어떻게 보면 다른 정체성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뭐 현실 세계와 연결된 가상세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상세계라는 공간 안에서 시장이나 노동, 소비, 참여, 교류, 창작 이 모든 활동들이 가능한 공간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접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를 이제 처음 연상을 하겠지만, 이 세대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입체적인 뭐
게임이라 하면 게임이라 할 수 있고 메타버스 서비스라 하면 메타버스 서비스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그 매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인터넷은 사실 어떻게 보면 로블록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그런 이제 공간이 저희가 이제 흔히 일컫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이제 같이 혼용이 되면서 친구들이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용어를 잘 모르더라도 이미 메타버스에 대한 경험들을 이제 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네이티브 세대에게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대체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실 세계 속에 나를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내가 표현이 되는 그런 수단적인 요소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가상 자아, 대체 자아를 통해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해지는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그냥 내가 굳이 나 현실 세계에서의 내 얼굴을 하지 않더라도 뭐 친구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다양한 유저들이 그 공간들을 꾸려나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있어선 퍼스널 브랜딩의 공간이 이제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게임을 즐긴다던가 친구들을 만나는 수단에서 그치지 않고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그 독특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팝업 스토어를 연다던가 아니면은 브랜드를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을 이제 조성을 하거나, 아니면 나아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는 버추얼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훨씬 더 인터랙티브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필요한데요. 가상현실을 대신 구현해 줄 수 있는 툴과 이를 뭐 편집할 수 있는 툴, 혹은 재화를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소, 혹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아바타 툴, 이런 영역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 한 회사에서 모든 걸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각각의 그 장점들을 활용해서 협력해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이상적일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좀 다양하게 이제 걸쳐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면은 훨씬 더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수월하지 않을까요?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들을 정의를 할 때 인터넷의 표준인 월드 와이드 웹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아바타, 가상세계, 디지털 휴먼, 이 모든 영역들이 메타버스를 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에 대한 용어를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다수인데요. 용어적인 표준어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곧 하나의 월드와이드 웹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마케팅, 금융, 키트,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플랫폼 안에서 통용되는 이제 재화를 구매하기 위한 IAP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나 개발사, 기업들의 경우에는 플랫폼 수수료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앱스토어와 약간 동일한 느낌으로 사고 파는 그런 형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델입니다. 광고의 경우에는 플랫폼 안에서 공간을 대신 구축을 해주거나 부가적인 상품들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채널, 이런 것들을 대신 확보해주고 그 플랫폼이 직접 만들어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켓플레이스인데요. 마켓플레이스의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거래소로 이제 통용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메타버스 아이템을 이제 거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건축 자재, 풀이나 지형 같은 것들도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되면서 이런 메타버스의 베이스 모델들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해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창작한 콘텐츠를 대신 이제 콘텐츠 스트리머가 소비를 하거나 오히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들이 소비를 하게 되면서 이를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그 정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의 경우에도 인테리어부터 공간 건축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 제작해 줄 수 있는 제작사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크리에이터들이 여태까지는 얼굴을 노출해 왔지만 얼굴 노출 없이도 디지털 아바타를 통해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아바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MCN 네트워크 채널 역시 점점 더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니버스, 스토리텔링 기업들인데요. 가상 공간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스토리텔링과 세계관 적용은 거의 필수적인 느낌입니다. 지속적인 콘텐츠 소비를 해야 하기도 하고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어떤 경험들을 체험을 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를 마케팅 형태로 풀어나가는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 제작사 역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금융 모델인데요. 재화를 이제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앱 내 재화를 훨씬 더 높은 이율을 받으면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고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디파이라는 이제 모델이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한정적으로 이제 발매된 아이템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 모델이 그 다음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요소들이 최근에 NFT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NFT 같이 약간 돈이 되는 디지털 자산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상품 형태로 판매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들도 아마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키트인데요. 키트의 경우에는 그 아바타를 API 형태로 송출을 해가지고 동일한 아바타를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만들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게임을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작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9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요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공간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아인 아바타가 이제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상 공간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버추얼 월드라는 키워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공간만 이제 조성이 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바타들이 자유롭게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세계관이나 스토리텔링 될 수 있을 만한 요소, 즉 콘텐츠가 있어야 리텐션이 발생하고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그럴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관은 굉장히 약간 중요한 요소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에서 직접 세계관을 만들어 와도 되고 아니면 다양한 기업들의 세계관을 빌려도 되고 크리에이터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크리에이터가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크리에이터 역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텐데요.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본인의 이제 수익을 좀 더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가 디지털 자산, NFT 같은 이제 키워드들이 들어가져 있는 영역일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 크리에이터는 수익원과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 세계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콘텐츠나 브랜드 IP 혹은 브랜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레버리징 해가지고 오히려 메타버스로 들고 들어가서 하나의 세계관을 조성할 수도 있고 그 세계관이 그 콘텐츠와 IP가 담겨진 그 가상 공간이나 아바타의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 안에서 끌어들이기 위해 이제 스페이셜 컴퓨팅과 어규멘티드 리얼리티인 AR 기술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사실 발전함에 따라 저희는 하드웨어로 메타버스 속에서 느끼는 것들을 그 현실 세계에서도 느끼거나 출력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인간 상호작용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휴먼이라는 기술이 생기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어떻게 보면 가상 자아이자 그 가상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인데요. 친구들을 사귄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 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좀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디지털 휴먼 같은 키워드들이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메타버스와 현실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단 이 한 가지의 컴포넌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져 나가야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 세계에서의 요소를 절대 배제하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핵심적인 지점인 것 같습니다.